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3시간의 생중계를 봤다고요. 국민들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아, 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법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동기,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조문에 의한 어떤 판단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빗나갔습니다. 8대 0, 예. 8대 0으로 그냥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예. 하나도 한 가지도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일단은 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일단 그 여러 관점에서 평을 할 수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 탄핵 심리 심판을 제대로 했는가에 관해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저의 주관적 관점이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어느 국민이나 사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3시간의 생중계를 봤다고요. 그 3시간의 생중계를 볼 때 국민들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아, 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다. 또 그 이전에 정치 활동을 볼 때도 비춰볼 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3시간의 활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판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집중적으로 그 3시간의 활동만 집중적으로다가 지금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법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라면은 크게 대한민국의 미래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읽어갈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되고, 그 시야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상계엄 사태 3시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의 동기,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그 3시간에 있었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개된 국민의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이와 같이 결과, 또 그 뒤에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현재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은 그대로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깊은 결정은 뒤로 빠지고 오로지 3시간에 있었던 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위법성 여부, 그것이 물론 적지 않은 건 다 맞으니까 이렇게 그것이 중대하다라고 평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단순히 법적인 조문에 의한 어떤 판단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 현재는 탄핵 소추도 문제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 없었고, 예산안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다. 예산 삭감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국회 삭감이라든가 여러 예산안 삭감, 이것도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다.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의 줄 탄핵 이런 부분도 그 당시로 보면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예. 예고된 거는 감사원장하고 몇몇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국회 상황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만한 정도의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인데, 특히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굳이 국가 긴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왜 행사했느냐. 그것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는 온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동기 배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쉽게 넘어갔지만 탄핵 사태는 어떤 탄핵 사태, 탄핵 소추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상황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다고요.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7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이어가는 순간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 과반수 이상이 되는 다수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공무원들은 다 직무정지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를 수반으로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보좌 기관들이 다 도와줘서 국정을 이끄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핵심 보좌진들이 다 직무정지되는 상황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모르겠어요. 결정문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민주주의로 해결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이라고요.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이렇게 삼권 분립, 우리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국회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 견제 균형하지만 이처럼 일방적으로다가 수족을 날려버리고 날개를 꺾어버리는 스타일의 정부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고려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긴급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의 현재 결정이 바람직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8대 0으로 규결된 거는 다른 생각을 가진 재판관님들이 몇 분 계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무조건 안정시켜야 된다는 이런 그 현실적 필요성에서 일단 어차피 이제 기울어진 마당이 8대 0으로 다 규결된 거로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재판관이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했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 문제의 현실적인 가장 큰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르느냐 아니면 720일 뒤에 치르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선택하는 거는 단순히 재판한다가 아니에요. 60일 만에 대통령을 선거를 해서 다음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을 갖고 720일 동안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그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를 헌법재판소는 고려했어야 되고 그러한 시각이 최고 법원으로서 가져야 될 정치적 시각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법조문 가지고서 뭐 하급심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요건 효과니까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는 그건 하급심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최고법원 재판관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재판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 재판의 의미, 정치적 의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그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이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이제 오늘 와서 지금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내란죄 철회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피청구인은 사유의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예. 이거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예.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측이나 이쪽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예. 일부 의원이 난 그거가 아니었으면 나는 표결에 반대했을 거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객관적 증거가 안 된다는 의미인가? 내가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리에서 심리가 부족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부실했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결정문에 나와 있는 지금 선고된 내용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체적인 사실이 변동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데 네. 지금 적용되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 심판에 준용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변동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죄명을 바꿀 때 적용 법조를 바꿀 때도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네. 이건 뭘 뜻하냐면은 피소추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 사실이 동일한 사실이니까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미 벌써 형사소송법 위반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몇몇 의원들이 나는 그렇게 내란죄가 빠졌다면은 나는 찬성 안 했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사실은 재판부 아니라 변호인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의견서를 다 첨부해서 내야 되고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면은 당연히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이 단순히 뭐 민사소송이 아니니까 당연히 직권조사라도 해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 판단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